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니까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위 1% VIP 고객을 컨설팅하는 은행 PB사업본부 출신 리치 디바인의 김영민 세무사입니다. 요즘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개인 명의든 법인 명의든 부동산 매도, 매수 거래가 많이 줄었지만 요즘 VIP 고객님들은 상속세금 걱정으로 인해 밤잠을 못 주무시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카톡 문의 및 이메일로 사전에 연락을 주시는데요. 이외에도 가만히 있다가는 딴거지가 되겠다는 한숨을 푹 쉬시는 300억 자사가 자녀님도 계셨고요. 폴란드에서 거주 중인 한국 자녀분이 부친의 상속세금 걱정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폴란드에서 휴가 내고 한국에 잠깐 입국하시겠다는 고객님도 계셨습니다. 이렇듯 세금 걱정으로 인해 최근 컨설팅 의뢰를 많이 주시는데요. 몸은 해외에 있지만 세금 걱정은 어디에 있든 끊이질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저에게는 밤잠을 못 주무시는 고객님과 한숨 쉬시는 고객님의 문의가 계속 끊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녀들이 당장 물려받자니 증여세라는 세금 납부할 돈이 없고 그렇다고 계속 묵히자니 부동산 세금은 올라갈 것이 분명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1월에서 5월에는 세금 신고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정말 VIP 고객님들 상속증여 문의가 많으셔서 저는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1월 초, 4월 초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링거투혼 상담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상속증여세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돌아가신 망자가 한국의 거주자라면 전 세계 모든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상속세금도 급등하므로 사전증여 문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고객님들 중에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니까 이민을 생각하기도 하시는데요. 단 중요한 것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질병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으세요. 이왕 상속세를 위해 이민을 가셨다면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상속증여 컨설팅에 대한 여러 팁과 현재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증여세의 리스크가 다른 세금보다 높은 이유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상속증여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평생 한 번, 두 번 납부하는 성격의 세금이다 보니 납부 시 본인의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가중이 되는데요. 저는 고객님께 질병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식중독이나 독감은 바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암과도 같아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우리 FP님들이 상속증여세만큼은 고객님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과 이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의 기준시가는 매매 가격의 60% 전후 정도로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적게 부담하였지만 이제는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도 계산을 하고요. 상속세나 증여세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화면에 이제 사례처럼 같은 건물이지만 증여세가 약 6억에서 13억대로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하는 자금이 훨씬 많아졌고 현실적으로 종신보험 등을 활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마련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하물며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원만히 걷어들이기 위해 국세청 책자에 종신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상속증여 컨설팅을 기반으로 종신보험 계약을 받기 위해서는 가망고객 발굴과 초회 면담 그리고 클로징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가망고객 발굴 단계에서는 피보험자 나이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현재 병력은 있는지,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면담 때는 사전 증여를 1년, 2년 미룰 때마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얼마나 상속세금이 증가하는지 객관적으로 숫자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고객님이 개인 증여나 현물질자를 문의 주시더라도 고객님이 생각하시지 않은 부분까지도 펼쳐서 숫자로 증가되는 세금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때 상담 전 시간 투입 및 공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저는 고객님께 물건 적립표라는 것을 메일이나 카톡 드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그 다음에 집원 주소, 주식, 채권, 현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을 기표하고 10년 이내 사전 증여 여부, 증여는 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현금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사전에 탁상 감정가액을 체크해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상속세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처음에는 상속세를 문의를 주셨지만 가족법인 설립을 통한 사전증여 효과, 개인증여 시 세금 및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법인 활용, 현물질자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객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세금이 숫자로 어느 정도 그려져야 사전 증여를 할지 말지 법인 설립을 통한 상속세금을 줄일지 등을 결정하므로 고객 입장에서 세금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시간 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 요약하자면 주요 큰 방법으로 1항부터 5항까지 펼쳐볼 수가 있는데요. 고객님의 상황과 현금성 자산 규모, 그리고 부동산 물건 소유 자산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안이 좋다고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참고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본적인 1안을 보시면 당장 뭔가 진행하려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상담만 하시고 상속세금만 이제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0년 후 물가 상승 연간 3% 반영해서 상속 규모에 대한 증가되는 미래 상속세 세금을 추출합니다. 2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증여 시 수중자 구성에 따른 증여 세금과 미래 상속세금 감소 효과를 추출하고요. 3항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 이제 대출이 있는 경우 이제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수중자 구성에 따른 증여 세금과 증여자는 양도세를 계산하고요. 이로 인해서 미래 상속세금 감소 효과를 추출합니다. 4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녀법인, 가족법인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자녀들을 주주로 구성해서 법인에게 증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 증여세 합과 미래 상속세금 감소 효과를 추출합니다. 5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를 봤을 때 자금이 이제 부족했을 때 이 현물출자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현물출자 한 다음에는 주식을 증여하고 이때 증여세 합과 미래 상속세금 감소 효과를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할 때는 갑작스러운 유고 이슈도 중요하지만 예상 밖의 긴 장수로 인해서 해당 상품을 연금 전환해서 부모님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꼭 사망을 담보로 진행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자녀와 부모님의 니즈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증여 세금 관련돼서 고객님을 상담 시 어떻게 내용을 추출하고 고객의 눈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마음 편하게 고객님을 해드릴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